저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 저는 람다 플랫폼에서 동경님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 작년 12월에 입사해서 1년차 주니어고요. 회사 들어와서는 스칼라,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했고, 그다음에 서버리스 플랫폼 지금 람다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커 플랫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사실 회사 경력을 좀 쓸 게 많이 없어가지고 스칼라 경험 공부한 거 내용 좀 추가해봤는데요. 일단 많이 아시다시피 많이 처음에 접하는 스칼라 공부할 때 책이죠. 그 마틴 오더스키 님이 쓰신 스칼라 책, 하얀 책 하나랑 빨간 책, 혹시 다들 이 책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책, 빨간 책 한번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대단하신 분들. 이 책이 좀 악명 높기로 유명한데, 뭔가 이 책을 말하기를 스칼라를 포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책 좀 어려워서 저희 팀원들끼리 스터디하면서 한 3분의 1 정도 봤고요. 한 다음 달 정도 나머지 3분의 1을 볼 예정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공부하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람다 개발하면서 아카 관련된 책을 한번 봐야 돼가지고 아카 코딩 공적소 좀 대충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제는 아카를 저희 람다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아카를 그냥 사용하면서 문제점 겪었던 것들을 공유해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 모나드 같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의자 앞으로 이렇게 엉덩이 좀 빼시고 이렇게 팔짱 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는 아카에 대해서 좀 액터, FSM, HTTP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람다에서 아카 어떻게 사용하는지 케이스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아카는 쉽게 말하면 액터 모델을 제공하는 하나의 툴킷이고요. 분산 및 동시성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공하는 모듈은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액터, HTTP, 그다음에 클러스터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 액터 모델이 제안된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73년도에 제안됐고, 컴포넌트는 한 5개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트, 액터 레퍼런스, 스테이트, 비헤이비어, 메일박스, 그다음에 차일드 액터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액터 레퍼런스는 그 액터만의 고유한 주소고, 이 주소로 저희는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스테이트와 비헤이비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변수, 그다음에 함수를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든 그런 개념입니다. 변수는 스테이트, 함수는 비헤이비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특징은 스테이트는 스레드처럼 공유되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서만 이렇게 변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비헤이비어는 메시지를 받으면은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걸 비헤이비어로 하고 다른 액터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상태를 바꾸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메일박스는 일단 액터가 이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시지 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차일드 액터는 어떤 서브 태스크를 위해서 자식 액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자식 액터를 생성하면은 이 액터가 그 자식 액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게 되고요. 어떤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왜 액터를 좀 사용하게 됐는가? 되게 오래전에 제안된 모델인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꺼내 들었나 좀 생각해보면은 CPU 다들 아시다시피 CPU 클럭 증가의 한계로 스케일업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 한계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다들 스케일아웃 방식의 성능 향상을 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병렬 프로그램이 중요시 되면서 멀티스레딩 필요성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멀티스레딩 프로그램 하면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세 개죠. 데드락, 레이스 컨디션, 스타베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멀티스레딩 프로그램을 어려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터 모델을 다시 들게 되었고요. 되게 장점으로 하면은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그다음에 공유 자원, 스테이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레드처럼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요, 다른 액터와. 그래서 구조적으로 멀티스레드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요. 액터는 단순히 새로운 머신 받으면 액터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액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액터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외부 플랫폼 연동이 좀 필요한데요. 뭐 아카 디스트리뷰트 데이터나 뭐 레디스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메모를 지원하는 etcd 같은 거를 좀 같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액터 프로그래밍이 되게 어려워지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 락을 걸기도 해야 되는데 락 걸면 되게 성능도 안 좋아지고 되게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람다 플랫폼은 확장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벡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FSM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혹시 학교에서 뭐 오토마타라는 수업 들어오셨으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배울 때는 이런 거 어디다 쓸까 하다가 좀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좀 그때 되게 건방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FSM은 액터 내에서 상태가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라이브러리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태가 있고 트랜지션으로 이렇게 상태가 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FSM의 조건으로 하면은 유한한 상태가 존재해요. 이렇게 상태가 유한하게 존재하고 동시에 여러 상태일 수가 없어요. 한 순간에는 오직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N 이렇게 한 상태여야만 하고요. 아까 공홈에서 이런 수식이 있더라고요. 좀 해석을 해보면은 특정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오면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다른 상태로 전이 된다. 딱 이 한 줄로 이 FSM이 요약이 가능하고요. 이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은 FSM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어떤 같은 메시지가 오더라도 액터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른 비헤이비어를,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그 공홈 예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해하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거 Q는 노란색 메시지고요. 이 번처는 액터고, 이 액터는 다른 액터예요. 이 번처의 역할은 이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이 Q에 이 오브젝트들을 담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뭐 플러시나 타임아웃이 나면은 이 Q에 있는 데이터들을 액터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좀 코드 잠깐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번처는 처음에 스타트 위드에서 아이들 상태에서 uninitialize 데이터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set target 메시지가 오면은 이 레퍼런스와 그 빈 벡터를 to도라는 그 자료 데이터 스트럭처에 담아서 저장을 합니다. 상태는 그대로 아이들 상태에서 머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Q라는 메시지가 오면은 그냥 이 Q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그 내부에 있는 Q에 그냥 담아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태는 액티브한 상태로 바꿉니다. 그냥 함수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상태를 바꾼다. 간단하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상태에서 만약에 타임아웃이 나오나 플러시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그냥 아이들 상태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Q의 빈 벡터만 저장해요. 그러면은 뭘 하냐 했을 텐데 이 트랜지션에 훅을 달아가지고 이 Q 레퍼런스 저장된 거에 Q를 이렇게 배치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트랜지션에 훅을 달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굳이 여기다 이 작업을 해도 되는데 아마 이 예제에서는 이 훅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별도로 작업을 추가한 것 같아요. 네. 간단 예제를 봤고요. FSM은 좀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파이 시스템의 생명 주기를 관리할 때 프록시나 슈퍼바이 정도로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도커 컨테이너에도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뭐 러닝, 퍼즈, 언퍼즈 이런 것들에 그 스테이트를 매핑 대로 매핑시켜서 뭐 추가적으로 뭐 러닝 상태에서 로그를 찍는다거나 뭐 매트릭을 뭐 쏜다거나 그런 작업을 좀 커스텀하게 실행할 수 있어서 프록시 용도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FS만 띄워놓고서 이것도 하나의 액태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카프카에서 메시지 긁거나 이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HTT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아카 액터나 스트림 앞단에 그 HTTP 스택을 구축하기 위한 모듈이고요. 아마 이거 전 버전이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스프레이더라고요. 혹시 스프레이 한번 써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궁금한 게 한개 들었는데 혹시 아카 써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있긴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일단 HTTP는 서버 클라이언트 API 둘 다 지원하고요. 뭐 HTTP, 뭐 S, 그다음에 웹소켓 2, 뭐 멀티파트 JSON XML 이런 모듈 지원하고 라우팅 DSL이라 해가지고 라우팅 API를 되게 함수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디렉티브라고 되게 HTTP에서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밑에 예제에서 보듯이 패스와 뭐 HTTP 메소드 이런 것 엔티티를 좀 간단하게 파싱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응답도 좀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네스티드한 구조로 돼 있어서 되게 직관적이고요. 사용하실 때는 되게 사전 형식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냥 get 메소드로 그냥 hello 때리면은 이렇게 파싱돼서 이렇게 뭐 say hello to 아카 HTTP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아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좀 빠르긴 했네요. 다음에는 람다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는 아파치 오픈리스크라는 프로젝트를 포크를 떠와서 사내에 배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좀 필요한 사내 환경에 맞게 좀 개발도 추가해서 코드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어는 스칼라고 스택으로는 주요 기술 스택은 엔진엑스, 아카, 그다음 카프카, 도커랑 카우치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리퀘스트를 좀 논블로킹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스칼라 아카 조합을 사용했다고 그 업스트림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저희 플랫폼 간단히 홍보를 좀 드리자면 혹시 람다 써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파스타 UI인데요. 네임스페이스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액션 하나 생성하셔서 스칼라 미덕 생성하셔서 그냥 실행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저희 코드를 함수 하나 작성하고 뭐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실제로 이 액션은 저희 서버에서 돌고 이 값을 리턴해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가이드도 있으니까요.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5가지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카프카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폴링하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거기에다가 벡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FSM 모듈을 사용해서 저희 버퍼에다가 메시지를 읽어서 버퍼에 저장하고 저장이 끝나면은 핸들러에 이 메시지를 넘겨서 특정 핸들러를 실행하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어요. 스테이트는 2개인데 버퍼가 꽉 차 있을 때, 버퍼가 꽉 차 있지 않을 때, 꽉 차 있을 때 2가지 용도로 사용하고요. 버퍼가 꽉 차 있으면은 카프카에서 메시지는 가져오지 않고 그냥 핸들러에 넣어서 실행만 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생성자인데 이렇게 토픽 정보랑 핸들러 함수를 저희가 커스텀하게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 저희 람다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토픽에 카프카 메시지를 읽어요. 그럴 때마다 이걸 새로 만들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토픽 정보랑 핸들러 함수 넘겨서 나름 스마트하게 재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용도는 도커 컨테이너를 프록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좀 천천히 설명드리면은 컨테이너 풀이 있고 그 안에 컨테이너를 띄우고 싶으면은 컨테이너 프록시를 만들어서 이 컨테이너를 프록시와 컨테이너 하나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언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 스타트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다음에 이 프록시가 도커 API로 그 이미지를 땡겨오고 러닝을 시킵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되고요. 작은 API 서버가 하나 뜹니다. 컨테이너 내에서. 그다음에 러닝 상태로 변경이 되고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 풀은 컨테이너 프록시에 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 프록시는 컨테이너 이 API 서버에 이된 런을 하면은 특정 액션을 실행해요. 아까 저희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함수를 이렇게 컨테이너에 전달을 하는 거고 여기서 그 컨테이너 내에서 아까 그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즈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만약에 또 막 러닝 실행 요청이 오면은 얘를 다시 러닝 상태로 바꿔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재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 5분이 지나거나 좀 어떤 에러가 생기면은 리무빙 상태에서 RM 요청을 보내고 컨테이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프록시에 해둠으로써 여러 컨테이너들을 풀로 관리가 가능해졌고요. 더 1대1로 비평해서 사이드 이펙트 없이 컨테이너의 생명주를 관리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다음에 로깅이나 매트릭 수집, 그다음에 디버깅도 되게 수월해졌어요. 만약 스레드로 구현했다면은 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아카이프 SM 활용해서 되게 간단하진 않지만 좀 그나마 쉽게 구현을 했고요. 또는 스케줄러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이 스케줄러는 특정 작업을 인자로 넘겨서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실행하는 이런 액터고요. 그리고 처음 대기 시간, 뭐 작업 실행 주기,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실행 작업 넘겨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코드 조금 자세히 보자면 아까 여기 인자로 넘겼던 작업을 트라이브문에 넣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벌만큼 뒤에 한 번 더 실행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계속 인터벌마다 실행하도록 구현하였고요. 다음은 클러스터링 예제인데요. 일단 컨트롤러랑 인보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컨트롤러는 앞에서 HTTP API 라우팅 역할을 하고요. 이런 요청을 받으면은 인보커로 전달해서 인보커에는 실제로 컨테이너를 띄워서 액션을 실행시키는 그 코드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 알고리즘 내에서 도커 하나의 인보커 내에서 띄울 수 있는 그 도커 컨테이너 개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5개라도 하면은 이거를 컨트롤러 개수로 나눠서 하나의 컨트롤러에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컨트롤러는 5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컨테이너를. 얘도 5개, 얘도 5개.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단점이 있다면은 이 컨트롤러에 되게 요청이 몰리면은 저희는 풀이 15개나 있는데도 5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앞에 그 로드 분산이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앞단에 엔진엑스를 두고 있고, 근데 여러 대 두다 보니 좀 라운드 로빈으로 돌긴 해도 좀 몰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좀 그런 거는 좀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래서 각 컨트롤러에서는 좀 자신에게 할당받은 이런 하나를 슬롯이라 하거든요. 슬롯을 계산하려면은 전체 클러스터, 컨트롤러 개수를 알아야 돼요. 이 컨트롤러 내부에서 전체 컨트롤러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클러스터링 맺어서 전체 컨트롤러 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컨트롤러가 1이 다운해서 업이 되면은 이렇게 가시 프로토콜 기반으로 컨트롤 나 업됐어. 그러면 컨트롤 2가 3한테 나 업됐어 하면은 얘가 컨트롤러 전체 클러스터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고 얘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죠. 네, 클러스터 상태를 서브스크라이브하면 이런 걸 다 받아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전체 클러스터 개수를 컨트롤 내부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인보커 컨테이너 개수 자신에게 할당된 슬롯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활용했고요. 사실 여기 클러스터에 좀 문제가 있던 게 예전에는
이전에는 클러스터링 활용 방법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인보커의 남은 슬롯 개수를 전체 인보커의 남은 슬롯 개수를 클러스터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업스트림에서 이거를 빼버리고 방금 이와 같이 좀 나누게 된 이유가 인보커 전체 데이터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번역을 간단히 해드리면은 상태 불일치, 첫 번째는 상태가 불일치하다는 거고요. 이 스테이트를 담고 있는 그 자료 구조 자체가 스레드 세이프하지 못해가지고 컨트롤러끼리의 데이터 공유가 같은 시점에 같은 데이터를 갖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보커 풀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데이터로 스케줄링 하다 보니 제대로 스케줄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더 안 좋은 게 스케일러블하지 못하게 클러스터 노드가 계속 증가할수록 1번의 문제가 계속 악화되었고요. 버스트 상황에서는 심지어 이 공유가 더 느려져가지고 제대로 로드 분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보커 정보를 개태우는 것 자체도 되게 클러스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병목이 일어났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교체됐고 앞으로 혹시나 아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아카 자체에 대한 아카 클러스터링으로 데이터 공유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만 사용하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뭐 etcd나 저희는 지금 etcd로 사용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번도 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네. 일단 디스패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 텐데요. 이 디스패처는 이 메일박스에서 메시지를 하나 꺼내오고 실제 지금 실행 가능 스레드를 하나 담아서 액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액터는 이 스레드에다가 메시지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실행하겠죠. 디스패처는 5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디플리케이트 대해서 현재는 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본 디스패처가 있는데 얘는 포크 조인 익스큐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스레드 풀을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핀 디스패처는 특정 스레드에 이 액터를 고정으로 할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스레드는 액터에 공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스레드에 어떤 액터를 고정으로 돌리고 싶다. 그때는 핀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링 스레드 디스패처는 현재 말 그대로 이게 호출하는 스레드에서 돌리겠다. 그냥 지금 스레드에서 벡터를 처리하겠다는 뜻이고요.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타입 지정해 주시고 뭐 각종 설정들 넣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코드에서는 얘 룩업 해줘서 그냥 execute context 거기 넣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 알고리즘대로 돌고요. 한 가지 좀 팁 같은 건데 네, 기본 디스패처만 그냥 막 사용하시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기본 디스패처만 돌려서 사용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이렇게 뭐 저희 아카 HTTP 쓰다 보면 여러 작업을 하잖아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폴링하거나 뭐 DB에 값을 저장하거나 꺼내거나 하는데 로드가 라우팅에 대한 로드가 이렇게 몰리면은 라우팅에 대한 잡이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디스패처가 하나의 스레드를 쓴다면은 이런 라우팅 처리에 모든 스레드를 배분해가지고 그 잡2나 잡3에 대한 이런 작업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각각 디스패처를 배분해서 최소한 스레드를 배분해서 최소한의 실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끝났고요. 네, 되게 많이 정리가 안 돼서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아카 HTTP 설명해 주셨을 때 그 DSL로 작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아카에서 지원하는 스펙인가요? 아니면 그 스칼라에서 지원하는 스펙인가요? 아카에서 저는 그러면 DSL 라이크로 뭔가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미리 작성해 놓고 네. 그 만들어진 DSL 형태로 네. 뭔가 HTTP
그 컨트롤러나 아니면은 뭔가 서버 로직을 작성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 네, 혹시 DSL 그런 사용하시는- 스펙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카 뭐 DSL 라이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나요? 여기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디렉티브. 디렉티브 맞습니다. 스펙. 디렉티브라고. 이거 혹시 그러면은 그게 아카 스펙인가요? 아니면 아카 HTTP 안에 있는 스펙인가요? 이거는 아까 HTTP 안에 있습니다. 아 거기서만 쓸 수가 있는 네네. 건가요?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그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이제 멀티 스레딩 설명해 주시면서 그 뭐 여러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마지막 거를 못 들었거든요. 스타베이션 말씀하신 거.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혹시 스타베이션. 발표 자료 끝나고 네, 공유해 공유해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 이로써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